시작하겠습니다. 한 연속 3번 이러니까 마음이 되게 흔들리네요. 다음엔 좀 낫겠죠? 요거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저것 좀 궁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습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놔서 이쪽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질문하는 방법을 썼어요. 이메일로 이제 질문을 해도 되고 이게 아마 가장 좀 직관적일 건데 그 당연히 리플라이가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메일을 거의 카톡 수준으로 확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수업을 하고 있다든가 뭐 다른 회의가 있다든가 그럼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찾아갔을 때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이메일로 언제 좀 찾아가고 싶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질문 같은 거는 이제 요거로 할 수 있고, 내가 이거를 좀 질문이 깊어질 것 같다, 여러 개를 물어보고 싶고 대면으로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찾아보는 게 좋은데, 찾아오는 게 너무 멀면은 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줌으로도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수단으로 시간을 정해서 줌으로 그때 한번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줌을 켜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카카오톡 개인 채널인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게 원래 업체를 등록하는 채널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고 이제 본인 아이디 같은 거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쓰면 됩니다. 그거로 로그인하고 이제 대화를 걸면은 아마 저한테 1대1로 바로 카톡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제일 빠를 거예요. 반응이 제일 빠를 거고, 학생들도 이제 질문하기 편하고, 친구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저랑 이거 한 번 질문했다고 끝까지 이제 친구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 채널에서 나가면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고, 과목 특성상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막히면은,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막히는 게 있으면 바로 답을 보지 말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해답을 찾고 뭐 그런 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온갖 것이 다 이제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래서 이렇게 하면은 A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대입해도 된다고 했죠.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이거를 막 수업을 하니까 저는 이게 컴퓨터가 맥이잖아요, 딱 봐도. 근데 자기는 윈도우라서 이 화살표에 대응하는 키보드가 없대요. 그래갖고 이거를 코드를 따라 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린지 하고 한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치고 그 다음 이어서 빼기를 치세요 라고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이런 게 그냥 하나의 뭔가 이제 기호인 것처럼 이제 학생이 느껴갖고 여기서 자기는 막혀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한 번 물어보면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에러 같은 것들 때문에 너무 막혀 있다면, 오랜 시간 막혀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별로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 바로바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강의 노트는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강의 노트에 해당하는 이제 수업 영상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면으로 다 들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그냥 여기 올라와 있어요. 여기 이제 여담으로 말하면 첫 시간에 여기 제가 막 이거 촬영이 안 되고 있지라고 했었는데 중간에 끊겼는데 촬영이 되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이제 좀 촬영 있고, 제가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촬영을 깜빡하고 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이거를 다 촬영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올리는 이유는 복습을 위해서, 혹은 이제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을 이제 백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예전에 이제 작업했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작업한 내용이 사라진다 생각하고 정리를 잘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궁리를 좀 해봤는데, 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브라우징에 캐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라우저에 한정해서. 그래서 이 캐시 데이터를, 그러니까 딜리트 브라우징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작성한 그 파일들이 이제 초기화되고 여기 있던 것들이 다 이제 새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 그 방식이 있잖아요. 지금 요거를 계속 지우면서 쓸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작업해서 그 공부해 놓았던 환경을 계속 유지하면서 쓸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우면서 쓰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그 지우지 않고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을 유지를 하는 옵션으로 하면은 그 여러분들의 파일을 유지하는 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 노트에 제가 어떤 수정 사항이 있어서 이거 변경을 하거나 새로운 강의 노트로 추가를 할 때 그것이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작업한, 그러니까 이 강의 노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필기를 해놓았고 저는 여기에서 이거를 문제풀이 1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은 이 강의 노트는 요 제가 바꾼 게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이 날 때, 그러니까 두 파일이 지금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을 때 여러분들이 작업한 게 우선적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 강의 노트 수정이 있거나 뭐 숙제 같은 거 낼 때 문제가 좀 이상해서 내가 수정을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제가 이거를 그 정리하는 옵션을, 그러니까 자동으로 캐시 데이터를 지우는 옵션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있던 거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다운받아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고 필기 같은 것도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이제 그 벡터에서 원소를 뽑는 방법인데 벡터 인덱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기본적인 조건문과 반복문 요거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x는 0에서 0보다 크고 16보다 작고 여기에서 부등식 요구로 이제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는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뭐 3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는 반복 계산으로, 그러니까 그 노가다를 좀 하면은 할 수 있겠던 거. x에다 1 대입해서 이거 계산하고 x에다 2 대입해서 이거 계산하고 해가지고 4분의 1보다 작은지 뭐 이런 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답을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x에다 1을 대입해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x는 1이 들어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fx는 사인에 요렇게 생겼으니까 사인에 파이 나누기 4 곱하기 x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요게 이제 fx. 근데 이제 f에 2 플러스 x래요. 그러면은 여기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원래 이제 x 자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2 플러스 x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f에 2 마이너스 x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4분의 1보다 작냐? 여기 이제 이 꼴이 없으니까 요거는 그렇지 않네요. 그러니까 1은 아닌 것 같네.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2를 넣어보고 그러니까 0이 나오죠. 이거는 4분의 1보다 작네. 그럼 2는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을 넣어보고 이거는 안 되네. 그 다음에 4를 넣어보고 1이면은 안 되지. 그 다음에 5를 넣어보고 이것도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면 돼요? 그 6 한번 해볼까? 6은 되는 것 같네요. 요거는 이제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2 다음에 6 되고 이거를 이제 뭐 무한번 하라는 건 아니고 16까지 16보다 작은 수까지 하면 되니까 15까지 이거를 하면서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죠? 요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함수 쓰는 게 이제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약간 가독성 높은 코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의 x는 사인의 파이 나누기 4 곱하기 x 이렇게 이제 함수를 선언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수학책에서처럼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는 거는 여기서는 안 되고, 함수를 선언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펑션 그 다음에 입력이 이제 x고 그 다음에 출력이 리턴 뭐 이렇게 쓰는데 리턴 생략해도 되고 출력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줘도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게 f의 그럼 이제 요 자리는 뭐예요? 요 자리는 f의 2 플러스 x가 되고 이 자리는 f의 2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0, 아까랑 이제 똑같이 1, 뭐 이렇게 이제 쭉 되죠. 요게 좀 더 이거보다 보기가 쉽겠죠. 1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반복 계산을 해서 어디까지 찾아주면 돼요? 요거는 함수는 이제 한 번만 선언해주고 위에서 그 다음에는 이거를 그냥 계속 적용을 하면 되니까 요것만 이렇게 적용 이렇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얘만 반복을 하면 되니까 15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똑같은 값이 나왔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찾으면 돼요. 당연히 이제 요게 뭔가 우리가 많이 저번에 했던 패턴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반복 계산을 통해서 하는 거. 근데 이제 x를 이제 벡터 형태로 놓으면 어떨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까지인가? 그렇죠. 15까지 넣고 여기에서 이제 fx를 계산하면 그냥 한 번에 쭉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f의 2 플러스 x도 한 번에 쭉 계산이 되겠죠. 곱하기 f의 2 마이너스 x도 한 번에 쭉 계산이 되겠지. 처음에는 이제 5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를 보고 이제 각각 보고 얘가 4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 이제 따지면 되죠. 이게 첫 번째 원소는 0.5죠. 이거는 요렇게 이제 해서 한번 쳐보면은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0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0.5가 나오죠. 그렇죠? 이거 0.5고 뭐 요렇게 되어 있고 얘는 이제 빵이니까 요거는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런 것들이 이제 해당된다라고 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1이 2보다 작아요? 이거는 작죠? 1이 2보다 작죠? 이렇게 부등식을 넣으면은 이게 true로 나오게 돼요. 맞다. 네 말이 맞다. 3은 2보다 작나? 이거는 false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 요 부등호를 쓰면은 양 옆에 있는 수를 비교해서 그냥 그 부등호가 이제 참이면은 성립하면은 true를 뱉어내주고 부등호가 false 그러니까 그 성립하지 않으면 false를 출력을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아래.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왼쪽은 스칼라를 쓰고 그러니까 그냥 숫자를 쓰고 오른쪽이 이렇게 벡터를 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3이 1보다 작냐? 그다음에 3이 2보다 작냐? 3이 3보다 작냐? 이렇게 해서 브로드캐스팅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1, 2, 3은 다 3보다 어때요? 크냐구나. 3보다 이제 작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고 4, 5는 3보다 이제 큰 게 참이기 때문에 tru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결과들 있죠. 여기에 있는 결과들이 4분의 1보다 작냐라고 조건을 한 번은 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false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은 true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true.
그렇죠? 두 번째가 true가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아까 이제 찾았을 때 숫자가 2하고 6이 나왔는데 2, 6. 그 다음에 또 여기가 6이니까 7, 8, 9, 10, 10, 11, 12, 13, 14, 14. 요렇게가 이제 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뭐 하라는 거지? 근데 문제가 이게 합을 구하는 거니까 요렇게 하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4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얘를 요렇게 해도 이제 x가 1부터 15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1부터 15까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다 타이핑해서 칠 수도 있는데 요렇게 칠 수도 있다. 그래서 요렇게 치게 되면은 이것도 밑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갑시다. 이 상태에서 봐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벡터가 있어요. 벡터의 첫 번째 원소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1이라고 치면 돼요. 이 벡터 말고 그냥 y라는 벡터를 하나 만듭시다. 1, 5, 2, 3. 이러면 y는 1, 5, 2, 3이 순서대로 들어있죠. y의 첫 번째 원소를 뽑고 싶으면 여기다 1이라고 쓰면 돼요. 이거의 두 번째 원소를 뽑고 싶으면 2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그 첫 번째하고 마지막 원소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1이랑 그러니까 이거를 뽑고 싶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원소니까 요거잖아. 요거를 뽑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1이랑 4를 이렇게 벡터 형태로 넣어주면 돼요. 근데 R에서는 이게 벡터가 아니고 요게 벡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처음이랑 마지막이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얘하고 길이가 똑같은 true, 이게 이제 true, 그 다음에 false로 된 벡터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첫 번째 원소 true고 두 번째가 false고 true고 false고 뭐 이렇게 되고 여기도 true로 놓을까? 여기 뭐 true, false, true, true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하고 길이가 똑같은 이런 벡터를 만들어 갖고 x에다가 원래 여기다가 이런 그 위치에 해당하는 숫자를 썼잖아요. 그게 아니고 true, false로 된 리스트를 그대로 넣잖아요. 그러면은 true에 해당되는 애들만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거 y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 true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하고 얘가 뽑힌 거고 얘하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true로 두고 여기를 false로 두고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1이랑 5만 뽑히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그렇죠? 1이랑 5만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true라고 내가 쓴 것만 뽑으면 돼요. 내가 이 방식을 이용해서 마지막 원소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원소만 뽑아야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 false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되게 불편하죠. 뭐하러 이렇게 뽑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언제 좋으냐면은 지금 좋아요. 이게 true, false로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true로 된 애들만 지금 뽑고 싶은데 위에서 그러니까 x가 이제 이렇게 있고 true, false로 된 어떤 애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true에 해당되는 x 값만 뽑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x에다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이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2, 6, 10, 14가 나오죠. 여기가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세면서 이거를 찾는 게 아니고 2, 6, 14를 바로 뽑을 수 있고 이것들을 앞에다가 썸이라는 거를 붙여주면은 얘의 합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1, 2, 3 이렇게 하면은 이거의 썸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벡터들의 총합이 구해져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 수가 있죠.
그 다음이 이제 포문이랑 if문인데, 포문이랑 if문이 이제 그 어떠한 것을 반복해라, 그리고 어떠한 조건일 때만 뭐를 실행해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프로그래밍에서 거의 꽃이에요. 그 이 포문이랑 if문만 잘 다루면은 웬만한 프로그램을 이제 그 다 짤 수 있습니다. 짤 수는 있어요. 그 그냥 제가 예전에 막 어디 가가지고 일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직장 다니고 그럴 때 그냥 뜬금없이 저는 이제 R 쓰고 막 그랬는데 뭐 C 할 줄 알아? C 플러스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잘 못하고 그냥 뭐 변수 선언하고 포문이랑 if문 정도만 그냥 좀 써봤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이제 다 할 줄 아는 거네 하고 일을 막 시킵니다. 예, 그것만 해도 어지간한 일은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좀 고급 그런 데서는 뽀문이랑 if문을 계속 막 중첩해서 뭐를 이제 쓰고, 그러니까 너무 그것만 쓰면은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최대한 이제 그거를 좀 안 쓰면서 고급적인 문법을 이제 배우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일단은 그 노가다를 하고 더럽게 뭔가 코드를 짜고 뭐 그런 거를 차치하고 무조건 거의 풀 수 있습니다. 포문이랑 if문을 그냥 극한으로 사용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툴입니다. 포문을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건데 되게 고전적인 예제를 할 거예요. 1, 2, 3, 4를 더하는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더하면 얼마죠? 10이죠. 10이지. 요거를 이제 더하는 코드를 이제 짤 건데 보통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요렇게 먼저 더할 거 아니야. 그쵸? 요렇게 더해갖고 뭐를 만들어? 3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3, 3 더해갖고 6 만들고, 6, 4 더하면 10이네. 10이네. 이렇게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들은 이제 앞에 있는 것대로 순서대로 누적을 시켜가면서 뭔가를 더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방식을 좀 흉내내서 이제 해보면은 S에다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S는 내가 최종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변수예요. 아무것도 더한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S에다 0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는 어떠한 벡터 형태로 만들어 놔요. 이것도 Y라 그럴까? Y. 그러면은 S에다가 기존에 있던 S 값이랑 Y에 1의 값을 더해요. 그럼 이제 S는 뭐가 되지? 1이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지금 S는 0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는 그럼 뭐가 돼요? 요렇게 할까? 일단 이렇게 하면 1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S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뭐예요? 여기 있는 애는 1이잖아. 그러니까 0 더하기 1은 1이죠. 그러니까 1이 나온 건데, 이 1을 다시 S에다가 대입을 해. 여기는 1이었잖아. 그쵸? 이거를 다시 S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러면 S는 1이 되겠지. 그쵸? 이게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이 등호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왜냐하면은 S는 0이고 S는 S 플러스 Y1이라고 하면은 SS가 지워지잖아.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쵸? 그럼 0은 Y1이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수학적으로 말이 되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싫으면은 이거를 쓰면 됩니다. 대입하다. 요런 거. 어차피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수학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거를 좀 더 선호하고 그냥 나는 이거 별로 헷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그 공학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써도 별로 안 헷갈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더 나아요. 이거는 두 번 쳐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여기는 S가 이제 1이 되죠.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원소를 뽑아왔고 거기까지 첫 번째 원소까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할 것도 없지. 자기 자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S는 이번에는 S 더하기 S2를 계산을 해요. 그럼 얼마예요? 3이 되겠지.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는 아까 첫 번째 원소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1이 있었어. 두 번째 원소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2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3이지. 3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럼 S는 이제 3이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S 더하기 Y 3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6이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S 0, 그 여기 있는 거는 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 첫 번째 값이 더해져 가지고 여기는 1이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애가 1이야. 그럼 얘는 2죠. 1이랑 2랑 더하면 여기가 3이 되지. 그럼 얘가 3일 거야. 근데 얘가 또 3이지.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 6이죠. 그렇죠? 다시 이제 마지막 S는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10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앞에 있던 원소들을 순서대로 더해갖고 그 값을 계속 S라는 값에 누적을 시켜놨다가 그 누적시킨 값을 지금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되게 이제 고정적인 코드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for문을 이용해서 for 그 전에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그 우리 일상 언어로 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할 때 이게 이제 1, 2, 3, 4니까 내가 이거를 치고 있을 수가 있지. 이거를 한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하면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를 대충 이렇게 하고 요거 i로 바꿔. 그리고 i는 1, 2, 3, 4 이 순서대로 이제 100까지 가면서 반복하면서 이 줄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i가 이제 1일 때 요거를 하고 i가 2일 때 요거를 하고, 그러니까 i가 1이면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해갖고 요거를 쓰고, 그 다음에 i가 2면은 2를 대입하고 요거를 한 번 더 실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얘를 다 실행시키면 마지막에 s가 딱 출력되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코드로 구현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i는 1부터 4까지 돌아가면서 뭐를 반복할 거냐면은 요거를 반복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문장을 구현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구현하냐? 그냥 이렇게 구현하면 되지. 위에다 그냥 쓰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구현하나? 이거는 그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도전 1부터 10까지 더하는 코드를 한번 짜보세요. 쉬는 시간 동안. 그리고 저는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10시에 시작할게요. 코드 짜보고 좀 쉬고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짜보세요. 이거를 짜봐야지 그 익숙해집니다.